안녕하십니까, 토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인 마시는 한통 이준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저희가 멸망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구독자분들 요청사항으로 호주 시라즈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대중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30 이하로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랜지가 30불에 안 되나요? 요 예산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해야 되니까 네. 한번 준비해 보시고, 저희가 이제 와인 이제 EBS답게 네. 좀 호주 시라즈 때로와 토양, 기후, 그다음에 품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시라즈구나. 네, 시작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시라즈는 대표적인 포도 품종으로 원래 프랑스 론 지역의 시라를 가지고 와서 자체적으로 스타일을 발전시켜서 시라즈라는 이름을 정착시키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시라즈의 역사는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32년 호주 와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버즈비라는 분이 에르미타주에서 시라 포도를 12그루를 채취를 해서 호주로 가지고 온 것이 호주 시라즈의 시작이었습니다. 버즈비의 포도 묘목은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헌터밸리 지역에 심어졌고, 이것이 호주 최초의 시라즈 포도밭이 되었습니다. 이후 호주 전역으로 시라즈가 재배가 되면서 퍼져나갔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됐죠. 또한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라즈 포도 나무를 보유한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바로사밸리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40년에 식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포도를 생산하고 있고, 피록셀라 이전 시대의 시라즈 포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호주 시라즈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50년대 이제 펜폴즈의 전설적인 와인 메이커죠. 렉스 슈버트가 시라즈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드라이 레드 와인인 펜폴즈 그랜지를 탄생시켰고, 이는 호주 와인의 품질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라즈는 호주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는 포도 품종으로 2015년 기준으로 약 한 4만 헥타르에 달하는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호주 전체 포도밭에서도 약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재배 규모는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되며 호주를 대표하는 와인 품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주 시라즈는 세계 각지에 수출이 되는데 국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오늘날 호주 와인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글로벌한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때로와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호주는 땅이 굉장히 넓은 만큼 시라즈가 재배되는 지역, 기후와 때로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바로사밸리와 맥라란밸, 헌터밸리는 호주 시라즈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산지고요. 각 지역의 자연 환경과 때로와는 와인의 스타일과 풍미에 뚜렷한 영향을 끼치며, 이를 이해한다면 호주 시라즈의 다양성과 매력을 한층 깊이 있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사밸리입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들레이드 인근에 위치한 바로사밸리는 호주에서는 가장 명성이 높은 시라즈 산지입니다. 이 지역은 전형적으로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를 띠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덥고 견조하며 겨울철에는 온화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매우 높게 올라가지만 저녁에는 또 뚜렷하게 식는 큰 일교차가 특징인데요. 이런 기후 조건 덕분에 포도가 완숙도를 이루고 좋은 산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 포도알은 이제 풍부한 과일 캐릭터와 당도를 얻게 되고요. 밤에 서늘한 기후 때문에 산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토양에 대해서도 다양성이 두드러집니다. 계곡의 바닥 평야지대는 이제 깊고 비옥한 양토와 점토질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하고 풍부한 과일 풍미를 잘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구릉지대나 이제 고지대에는 이제 자갈과 모래가 섞인 비교적 좀 빈약한 토양이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조감이 좋은 시라즈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 차이에 힘입어서 단일 지역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시라즈가 생산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바로사밸리의 시라즈는 에이징 포텐셜이 아주 좋고요. 파워가 넘치는 이런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나 향에서는 이제 블랙베리나 플럼이라든지 이제 농익은
단기에 다크 초콜릿이라든지 모카, 뭐 시가 이런 2차 풍미가 어우러져 있고 타닌도 아주 좋고 뭐 생산에 따라서 질감도 아주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역사적으로도 이제 fortified 와인, 주정 강화 와인이 있을 만큼 여기는 이제 건포도나 말린 자두 같은 농축미 있는 풍미가 느껴지는 와인들이 잘 생산이 되기도 합니다. 호주 시라즈는 대체도 이제 풀바디한 와인들이고요. 알코올감도 있으면서 이제 풍부한 과일 터치와 오크 터치로 인해서 뭐 스파이시라든가 아니면 바닐라 뉘앙스를 지니고 있고 와인에 따라서는 최소 뭐 30년, 40년, 50년 이상 숙성 시일만큼 좋은 와인들이 생산을 되고 있어요. 앞서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바로소벨리에는 이제 호주 와인의 최고의 와인이죠. 그랜지라든지 뭐 한시크의 히로 그레이스 같은 세계적인 슈라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은 맥라렌 베일입니다. 맥라렌 베일은 이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하는 또 슈라스의 산지고요. 바로사밸리의 남쪽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여기는 또 해양성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에 가미돼 있는 지역이죠. 따뜻하고 건조한 여름 날씨에 충분한 일조량 그리고 오후부터 불어오는 시원한 남태평양의 바닷바람 때문에 밤에는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포도에 좋은 산도를 지니게 되게 수 있죠. 즉 멜라른벨은 한낮의 햇볕으로 인해서 포도가 풍부한 당도와 맛을 얻고 밤에는 해풍으로 인해서 더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완화되고 풍미의 깊이나 신선함 이런 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수량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포도 재배에 아주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토양 구성이 매우 다양하고 오래된 지질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석회암, 사암, 점토질 같은 고대 토양들이 이제 뒤섞여 있고요. 또 포도밭의 위치에 따라서 각기 다른 뭐 배수의 특성이라든지 양분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또 와인의 구조나 풍미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 해안에 가까운 저지대의 포도원들은 다른 지역보다 이제 가볍고 우아한 스타일의 슈라가 나오고요. 내륙 쪽에 들어가서 높이가 있는 언덕에 있는 것들은 훨씬 더 이제 농축되고 강건한 풍미의 와인들을 만드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맥라렌벨 같은 경우에는 바로사처럼 파워가 아니라 때르와의 개성에 따라서 이제 다른 와인들이 생산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헌터밸리입니다. 헌터밸리는 이제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위치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 산지이고요. 시드니 북쪽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록 내륙에 있지만 태평양과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 영향으로 해서 따뜻하고 습한 이제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면서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와는 다소 다른 영향을 나타냅니다. 여름철에는 헌터밸리가 이제 굉장히 무덥고 습도가 높은 편인데요. 포도 수확기인 1월에서 2월 달에 비가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러한 우기 특성 때문에 포도를 재배하는데 좀 위험할 수는 있지만 다행히 이제 해안에서 불어오는 온화한 바닷바람과 구름 낀 날씨 덕분에 더위를 좀 완화시켜주고 포도가 너무 빨리 숙성이 되거나 과도하게 익어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헌터밸리의 토양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배수가 양호한 붉은색의 양질토라든지 점토 등으로 이루어졌고요. 특히나 이제 호주의 슈라즈가 여기에 딱 잘 맞는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필록셀라의 피해를 받아서 아주 오래된 포도나무는 많이 없지만 와인 산업의 발상지로 180년에 걸쳐 축적된 포도 재배라든지 양조의 경험이 큰 바탕이 되신 곳이죠. 스타일 면에서도 풀바디보다는 미디엄 바디고 그 다음에 산도가 좀 적절하고 알코올 도수가 그렇게 높은 성격이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좀 우아한 슈라즈의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호주 슈라즈의 특징과 스타일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슈라즈는 작은 알맹이에 껍질이 두꺼워서 빛의 투과율이 좀 낮은 편이고 다량의 색소와 타닌 함유가 높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일조량을 필요로 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온난한 기후에서 특히 잘 익고 호주의 다양한 기후대에서 적응력을 보인 덕분에 호주의 거의 대부분 모든 산지에서 슈라즈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따뜻한 지역에서 생산된 슈라즈는 농익은 과실 향이라든가 초콜릿 향들이 특징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이제 바로사나 맥란베리 이런 특징의 전형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서늘한 지역의 슈라즈는 알코올 도수가 낮고 산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좀 더 세련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호주 슈라즈 같은 경우는 오크 숙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강한 풍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뉴요크 통에서 숙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더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호주의 많은 양주자들이 프렌치 오크라든지 아메리칸 오크를 적절히 사용을 해서 숙성을 시키고 그를 통해서 이제 뭐 바닐라라든지 토스티하고 뭐 코코넛 스모키한 향을 와인에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호주 슈라즈의 재미난 부분이 이 블렌딩을 많이 해요. 론에는 거의 단일 품종으로 사용을 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해서 저희 GSM이라고 하죠. 그라나, 슈라, 무베드르, 샤토네디바프 같은 와인들이죠. 이런 와인들도 만들고 또 슈라즈의 카베네 소비뇽을 블렌딩해서 독특한 풍미의 와인들을 만들기도 하죠. 슈라즈의 풍부한 과일 향에 카베네 소비뇽의 바디를 입혀서 이제 서로의 장점들을 더하기도 하는데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전형적인 호주 블렌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와인메이커는 이제 프랑스하고 비슷하게 이제 슈라즈를 양조를 할 때 소량의 비오니를 블렌딩을 시키기도 하고요. 꼬트로띠에서 영감을 받은 기법이죠. 사실 꼬트로띠도 법적으로 비오니를 아주 소량 블렌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의라면 호주 슈라즈는 어릴 때도 풍성하고 다가가기가 좋지만 장기 숙성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이제 우아한 스타일로 보여줄 수 있는 와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뭐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생산자들의 뛰어난 노력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뭐 호주 하면 슈라즈라는 확고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와인 맛이 나토 이준혁. 안 끝났어. 끝나지 않았어. 자 와인 1번부터 4번 준비해 주세요. 자, 아토님, 1번부터 4번 와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표정이신데. 아니요, 저는 샤브의 에르미타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그 $30 언더니까 샤브 에르미타주는 없겠죠. 테스트 해볼게요. 시라니까. 이거 쉬라 맞나요? 쉬라 맞습니다. 향만 맡고 일부러 안 드시는 거 아니죠? 일부러 안 맛을 보겠습니다. 이건 좀 숙성이 된 느낌인 것 같은데 1번은? 다 커런트 빈티지들이고 제일 잘 팔리는 거 위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3만 원 언더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거를 다 준비를 했어요. 2, 3. 2번, 3번 탈락. 네, 2, 3번 탈락. 1번 와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루트를 위주로 해서 이제 플럼이라든지 바닐라, 다크 초콜릿이 매력적으로 잘 어울려져 있었고요. 오크를 아주 잘 쓴 생산자 같아요. 향의 깊이도 좋고 호주 슈라즈의 우아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탄닌도 높은 편이고 에시디티는 뭐 중간 정도이지만 중간보다 좀 중간은 미디엄 투 하이 정도 되고요. 피니쉬는 아주 길고 바디감도 꽤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구조감도 좋고 파워도 있으면서 좋은 밸런스를 지니고 있어서 저는 스테이크하고 갑자기 아웃백 스테이크가 왜 생각나지? 호주 느낌이니까. 호주 아웃백이 호주 거예요? 호주 고길 거예요. 아웃백 스테이크 갑자기 생각이 나네. 네. 두 번째는 저가 슈라즈의 표본입니다. 하수구, 과일 캐릭터, 뭐 알코올 따로 노는 느낌이고요. 타닉은 튀고 산도 튀고 밸런스는 깨져 있고, 예, 이거는 3번은 전형적인 호주의 이제 진한 슈라즈의 블랙 페퍼라든가 스파이시 대신 좋았는데 알코올 터치가 좀 튀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문제가 팔레트에서 타닉한 느낌도 좋고 바디감은 좋았지만 약간 호주 슈라즈의 들큰한 느낌. 들큰한 네, 느낌. 좀 이게 좀 기분 좋은 단맛이 아니고. 네. 제끼고. 4번은 과일 캐릭터를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거기다가 스파이시하면서 페퍼라든가 블랙프루트의 느낌을 잘 표현하면서도 알코올 터치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대신 바디감은 굉장히 타닉하고 풀바디한데 1번, 4번이 좀 스타일은 다른데 상당히 재미난 비교. 지금까지는 1번이 사실 압도적으로 제일 좋았습니다. 2, 3번은 특히나 2번은 이거 옐로테일 같은데 얼굴이 빨간데 지금 밖에서 계속 술 드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테스팅하는 거 아니야? 양을 왜 이렇게 많이 줘? 이건 뭐야 이거? 잔이 왜 이래 이거? 이건 지금 입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이상한데 이거. 텄습니다. 튀어서 안 돼. 튀어서. 근데 이런 잔 별로 안 돼. 특히 색깔도 진해. 참. 어우. 5번하고 8번이 좀 연한데 7번은 색깔이 거의 퍼플이야. 근데 정확히 짚으신 건 맞아요. 네. 어. 저기 짬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와인을 평가하는 기준인데 컬러만 봐도 정확하게 딱 그건 맞아요. 저 WST 레벨 3죠. 3단계 20년 전에 땄습니다. 좋다 이거는. 미국 카메라보다 나은데요? 오.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니까 열심히 해야죠. 자, 이제 6번 테이스팅입니다. 제가 뭐라 썼는지 알아요? 암흑.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검은 시면에 와 있는데. 코가 뻥 뚫린다. 아우 벌써 술 취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 갑자기. 트레봉. 이거 되게 좋은데? 오 이게 3만 원. 3, 4만 원. 우와 이건 돈 주고 사 먹겠다. 자 맛을 보겠습니다. 자, 6번, 7번이 탈락했어요. 예. 6번, 7번이 탈락했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블랙프루트 위주의 네. 이제 과일 캐릭터와 스파이시한 느낌, 그 다음에 허브가 잘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타닌도 굉장히 달콤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적절한 애시디티도 좋았는데 단점 하나가 뒤가 조금 아쉬웠어요. 5번이. 피니시가 좀 아쉬웠고 가볍게 즐기기에는 좋아요. 네. 그리고 호주 시라즈 치고는 사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와인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음식보다는 와인 딱 자체로? 그냥 한 잔 자기 전에 딱 한 잔 먹고 알보? 네, 그렇게 먹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6번은 네. 제가 암흑이라고 말씀드렸죠. 페퍼, 스파이시한 향밖에 안 나요. 거의 진짜 과일 캐릭터 뭐 많이 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팔레트에서 너무 타닉해요. 강한 파워가 있고 생산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포텐셜은 확실히 있는 와인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포텐셜은 있지만 지금 손댈 와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이게 이거지. 너 깨워봐. 그런 느낌. 7번은 검은 과일 위주의 향의 스파이시한 느낌, 그 다음에 호주 슈라즈의 아까 말씀드렸던 들큰한 느낌. 네, 너무 들큰했어요. 물론 이제 타닉하지만 그래도 좀 라운드한 느낌이었고 뒤에서 받쳐주는 산도도 좋았는데 이거랑 비교하면 그래서 탈락. 두 개를 뺄게요. 1, 4, 5, 8. 5, 8. 1, 4, 5, 8. 연필심 향도 강하고 1번이 이건 슈라즈보다는 카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르도 느낌 같은 느낌이고 아주 정제돼 있고 그런 들큰한 느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밀려. 4번이 밀린다.
1, 2등은 결정이 됐고 네. 좀 이거는 사실 뭐가 더 확 뛰어나다보다 두 와인은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스타일 차이다. 네. 공동 3등. 4번, 5번이 공동 3등. 네. 아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사실 처음에 플라이트에서 와 이거보다 오늘 좋은 와인이 나올 수는 없을 거다고 그랬거든요. 8번을 먹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요. 오 호주 시라즈가 3만 원대에서 이렇다고? 두 개. 1번과 8번. 아 근데 이런 진짜 이거 블라인드 테스팅에서 저한테 주면 카베네라고 할 것 같은데요. 탄닌도 동글동글하고 네. 잘 만들었어요. 이게 3만 원짜리면 음식하고 또 잘 어울릴 것 같고. 네. 1번. 제가 아까 아웃백이라고 했나? 이거. 아웃백. 네. 아웃백을 연상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웃백에서 이거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스테이크하고 묶어가서 이거 3만 공급가 한 2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2, 3만 원 될 거면 거기서 한 6만 원? 그러면 사 먹을 것 같은데. 오, 이거 진짜 좋다. 괜찮네요. 호주에 이런 와인이 있다고 3만 원대? 향에서는 더 좋아. 향을 더 좋아요. 1등. 1등이 8번. 8번. 네, 8번. 2등이 1번. 1번. 그다음에 4번, 5번이 공동 3등.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배속의 용이성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아, 네. 1번 제가 아웃백 스테이크에서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 되게 좋았어요. 향도 좋고 구조감, 파워, 밸런스. 이건 진짜 스테이크하고 3만 원대라면 이건 나도 저기 박스로 사고 싶다. 파머스 립 더 브레이브 슈라즈. 저 이거 태어나서 처음 먹는 와인이에요. 이 작가님 이거 어떤 와인이에요? 국순당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게 한 3, 4만 원대, 해외가 $30 정도 네. 하고 이제 2004년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분홍 네. 피터가 만드신 상립한 거고 역사는 좀 짧은데 약간 도전 같은 이름으로 만든 이름. 좋네요. 오 스타 가성비 좋네. 오늘의 저가 시라즈의 표본. 이거 친정 와인인데 어떻게? 와, 잔 하나만 따로 주시네요. 잠깐만. 와, 이게 이렇게 맛없다고? 데이비드 포엘 형이 나가고 나서 와인이 조금의 제가 사실은 호주 시라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그랜지 하고 런닉이거든요. 런닝 좋죠. 가성비로는 사실 런닉이 최고거든요. 네. 아니야. 바틀에 문제가 있는 걸로. 바틀에 문제가 있는 걸로. 이 작가님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근데 자. 뭔가 그 향이 있네. 자, 그거 맡다가 1번 맡아보세요. 이게 좀 더 세련되긴 하네. 훨씬 세련됐어요. 세련되긴 하네. 1994년 데이비드 파월에 의해서 이제 바로사밸리에 세워진 부티크 와인. 형님 등치가 좋으세요. 술도 엄청 잘 드시고 한국 왔을 때 이제 빡셌었죠. 19세기 프랑스 론밸리의 스타일을 현대 호주식으로 재해석했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올드바인을 되살린 데 주력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수작업을 해서 와인을 만드는데 유용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오랜만에 테스트 해보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할 건 아닌데 사실 런닉은 심지어는 6리터짜리까지 몇 번 주문할 정도로 진짜 런닉 하면 2012, 13 물건들이죠. 진짜 2008, 9 그런 것들도 아주 좋았고 오늘 아쉽네요. 오늘은 좀 $30 오늘은 아쉽다. 자, 다음 3번이 전형적인 진한 호주의 슈라. 타닉하면서도 풀바디한 느낌이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옐로우테일이야? 솔직히 오늘은 옐로우테일이 나왔어요.
제가 한 4년, 5년 전에 한번 포스팅한 적이 있었네. 그래서 옐로테일을 올리니까 해킹 당했냐 그랬었거든요. 사람들이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오늘도 만 원대 아니에요 이거? 만원 후반대. 네. 완전 만원 후반대. 네. 와인 잘 만들어요. 이거 롯데에서 수입하나? 네, 맞아요. 네, 롯데에서 수입하는데 가격 대비 사실 옐로테일을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는데 인조이어블 한 그냥 마시기 편한 스타일의 와인이에요. 뭐 옐로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1957년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카세라 그 패밀리가 이제 뉴사우스 웨일즈에 설립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대 런칭한 이제 옐로테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큰 성공을 얻으면서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일리 와인이지만 일관된 품질로 가성비 저는 괜찮은 와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4번 공동 3등이죠? 공동 3등인데 트윈스입니다. 트윈스의 엔젤 쉐어 2022년입니다. 트윈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신세계에서 수입을 하고 있죠. 사실 이게 예전에 제가 한참 2006년, 7년, 7, 8년 빈티지 코리아인가? 거기서 맞아요. 수입했을 거예요. 거기서 매출의 거의 반을 하는 걸로 신세계 넘어가서 근데 재미난 게 신세계로 넘어가니까 가격이 엄청 착해지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빈티지에서 사 먹던 가격이 이게 한 6만 원, 7만 원 했나? 근데 이게 한 지금 2, 3만 원 하죠. 3만 원대. 네.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품질, 지역의 표현, 그다음 개성이라는 철학 아래에서 호주의 슈라즈를 뭐 매력적으로 표현한 와인이고요. 그다음에 창립되자마자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으면서 와인 스펙테이터의 탑 100에도 여러 번 선정이 됐죠. 와인 스펙테이터에 대해서도 할 말 많은데. 자, 5번입니다. 네. 5번은 공동 3등이죠. 예. 가볍게 즐기기에 좋고 음식하고 먹는 것도 괜찮지만 와인 하나만 먹는 게 더 괜찮다고 저는 했던 와인인데 하신 거. 이거 뭐예요? 19 크라임 슈라스? 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와인이에요. 2만 원대. 2만 원대? 네, 맛있다. 2만 원대면. 예. 2만 원대면 괜찮은 와인인 것 같은데.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BK 트레이딩에서 수입을 하는 거고 2012년에 좀 젊은 와이너리를 하는데 트레저리 와인에스트 좀 거대 기업이죠. 거기서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좀 유배지를 호주를 많이 보냈잖아요. 그 테마로 만든 스토리텔링 있는 와인이에요. 대기업에 약간 이렇게 조미료가 싹싹 들어가요. 먹기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6번이 암흑. 너무 강한 파워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포텐셜은 있지만 지금 손댈 와인이 아니다. 페펄즈인가? 페펄즈네. 쿠눈가 힐 2022 슈라즈입니다. 내가 아까 애매했어. 안 보여주는 느낌이다. 네. 이런 느낌, 암흑 같은 느낌 너무 진했거든요. 네. 페퍼 스파이스밖에 안 났어요. 이 작가님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가? 나만 못 죽어. 네, 너무 타닉이 강하고 시간이 필요 보이고 그러니까 포텐셜은 있는데 지금 마실 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와인 자체는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너무 암흑이었어요. 이거는. 펜폴즈 와인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펜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44년에 크리스토퍼 펜폴즈 박사에 의해서 설립된 호주의 레전드 브랜드입니다. 초기에는 강장용 와인, 포토 와인. 네, 포트 와인을 생산. 그래서 펜폴즈의 포트 와인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이제 드라이 레드 와인의 주력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그랜지가 됐고, 그랜지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가격대의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고, 호주 슈라즈가 지닌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 쿠눈가힐 맛있다. 오늘 너무 진해. 근데 알코올이 뒤에 너무 남아요. 네. 제 입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헤비한 느낌이라서 이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 근데 포텐셜은 있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데 지금 마실 와인은 아니다. 네. 7번 검은 과일 스파이시한 느낌의 블랙프루트 괜찮았는데 타닉하지만 그래도 라운드한 느낌이 있고 뒤에서 받쳐주는 산도가 좋았다고 그랬는데
들큰한 느낌이 있어서 들큰한 네. 느낌. 제가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뭐예요 이거? 바로사 잉크? 아까 잉크 같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아. 색깔 보고. 네. 네. 그랜트 버치? 어떤 집이에요 그랜트 버치? 요게 이제 그 롯데칠성에서 수입을 하는 거고요. 가격은 한 2만 원대입니다. 1885년에 와인 생산 시작한 버치 가문에서 88년에 독립해서 만든 와이너리인데 바로사 지역 베이스로 와인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좀 마트에 많이 깔려 있는 와인 중에 하나예요. 좀 단 느낌 때문에 네. 네. 그 완성도는 있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단 느낌 너무 때문에 들큰하다. 네. 그게 좀 안 좋았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1등. 오늘 1등. 유일하게 잔탑이었어요. 아 몰리두코의 더 박서네요. 몰리두커입니다. 네. 사실 이 집은 벨벳 글로브라고 하죠. 네. 플래그십 와인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맛있네요 이거. 오늘 1등이에요. 네. 사실 1번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네. 비슷한 퀄리티지만 이게 훨씬 더 저한테는 더 재밌게 다가왔거든요. 이게 아마 부부가 만들었을 거예요. 2006년인가 사라하고 스파키 마케스 부부가 이제 만든 와이너리인데 몰리두코는 이제 호주식 표현으로 왼손잡이 그래서 늘 글로벌 득탁합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도 아주 잘했고 고품질의 와인을 만들면서 떠오르는 집 중에 하나죠. 잘 만들어요 와인. 박서가 와 이렇게 좋았었나? 이게 국내에서 얼마 하나요 지금? 4만 원대면 구매할 수 어우 있어요. 어쨌든 오늘 맛있네요 이거. 몰리두커. 더 박서랑 더 브레이브 시라즈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 이거는 빈티지가 2016이네요. 아 그러니까 확실히 익은 맛이 있어서. 근데 이게 요즘 풀리는 와인들이. 근데 지금 이게 2, 3만 원대 판다고요? 네. 맛있다 이거. 그렇게 치면은 이게 익으면 더 맛있을 수도 있겠지. 아 몰리두커 맛있네요. 몰리두커의 더 박서 시라즈 많이 이뻐해 주십시오. 국내에서는 CSR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에서 시라즈 수입하는데 비싼 거라서. 자, 오늘은 호주 시라즈 30불대 와인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 바틀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인 마시는 아톰 간을 힘들게 소비하고 있는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